안녕하세요. 경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첫 번째 부동산 대표 정현숙입니다. 오늘 물건은 조금 되긴 했지만 아깝다고 생각한 물건 분석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었지만 자금 조달 여력 부족으로 가까운 분들에게 물건 오픈하지 않고 오시라고 한 물건입니다. 대구에서 제 지인이 결국은 입찰 참여했었는데요. 원래 제가 제시한 금액으로 했다면 낙찰이 되었을 텐데요. 생각보다 대출이 작게 나와서 금액을 낮추다 보니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제 스승님하고도 예상 낙찰가를 가지고 10만원 빵으로 내기를 했었는데요. 탈락은 했지만 내기에서는 제가 이겼습니다. 많이 아쉽다 생각하는 그런 물건이고요. 최근에 좀 제가 좀 안 좋아요. 낙찰받은 공매권도 매각 결정 7분 전에 세금 입금이 되지 않나. 그리고 며칠 전에는 감정가의 30%까지 떨어진 토지를 이해관계자가 낙찰을 받으면 수익이 최소 5배 이상 되겠더라고요. 근데 투자 감각이 없으니까 그 이해관계자가 줘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물건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이 1794이고요.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538-2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324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64.5평인데요. 이미 경매이고요. 감정가가 14억 5,700만 원입니다. 거의 49%로 진행이 되는데요. 24년 7월 23일 날 입찰 기열했는데요. 제가 이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1등 낙찰가는 9억 2,500만 원 뒷단위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한 8억 7천에 넣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제 고객한테 제시하기를 9억 5천 정도는 적어라. 좀 여기 보시면은 10억이잖아요. 저는 이 물건이 감정가도 좀 낮게 측정이 됐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에 받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했던 물건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저는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물건을 잘만 핸들링을 한다면 꽤 많은 수익을 이룩하거나 아니면은 자녀가 여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졌던 물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가 오시는 날 현장 보러 가기 전날 새벽에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적었습니다. 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이 물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위치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양주가 전부 다 이렇게 신도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신도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신도시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끝자락에 맞닿은 지점에 이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양주 해천지구고요. 양주 옥정지구인데요. 양주라는 도시가 이 신도시가 어쩌면은 가장 지금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느린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군사 도시이기도 하고 많이 파헤쳐지긴 하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데가 LH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건 확실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제가 보시면은요.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양주 신도시 해천지구 및 옥정지구 중간 위치에 있으며 해천지구 여기가 단독주택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가 건생부지 그러니까 뭐 한 4층에서 5층 7층인데 우리 물건이 여기에 딱 코너 자리에 위치가 있습니다. 물건 코너 자리에 위치가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강 요 아파트가 26년도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공터가 많고 뭐 아직은 막상 그 길을 가보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미래 가치를 보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물건 위치 다시 한번 더 보신다면은 전부 여기가 신도시입니다. 이렇게 신도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상가 시설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코너 자리가 있고요. 지금 여기가 덕계역이라는 데입니다. 덕계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이 물건은 순환도로 사이에 여기 신도시와 그리고 코너 자리에 위치해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 택지 맞은편 코너 자리에 위치해가 있고요. 다시 한번 더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가 건생이고요. 이렇게 코너 자리에 위치가 있습니다. 주변 택지의 건생 용지와 마땅한 지점에 있는 물건으로서 택지 주변의 토지로서의 장점인 주차 공간의 편리성이 대두된다. 이런 데는 주차가 안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신도시 이렇게 있지만은 이렇게 뭐 5층짜리 들어가려면 지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주차를 이렇게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주차 공간의 편리성도 있고요. 코너 자리의 위치는 굉장합니다. 여긴 빌딩이 들어서지만 여기는 2층, 3층밖에 안 들어서기 때문에 가시적 효과 굉장히 크고요. 분양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공사 벌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쪽도 전부 건생부지고 이쪽은 하천을 개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하다가 나와서 이쪽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파란 선은 지금 15m 이상의 도로입니다. 15m 도로 이상의 도로에 여기가 100m 정도 도로랑 물려 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여기가 덕계역 정도 되고요. 덕계역에서 이렇게 순환도로로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제2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내부 순환도로예요. 그 내부 순환도로에 택지 지구랑 맞닿은 지점에 꽤 넓은 자리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92m 도로입니다. 우리 물건은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길게 생겼고요. 다시 한번 더 본다면 이렇게 길게 생겨 있는데요. 528-1번지하고 528이 큰 도로에서는 뒤로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로일 수는 있지만은 이 도로에서는 바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만큼 잘라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야 평당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자르고 남아도 이 도로는 50m 넘는 도로이기 때문에 꽤 괜찮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싸게 우리한테 팔 수도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땅의 모양이 좋은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528-1번지는 보시면은 22년도에 부부간에 정려가 되어 있어요. 왜? 세금이 많이 나올 걸 예상하고 양도세 중과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미 자급증으로 판단했고 처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처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 속에서 이게 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꽤 싼 가격으로, 왜냐하면 뒷토지잖아요. 싸게 살 수 있다. 만약에 앞에 토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뒷토지를 사게 산다면은 앞에 토지의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528번지는 요 앞에 있는 토지를 반대로 팔면 돼요. 근데 전면 짜투리 토지를 본 경매 토지 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비싸게 처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 정보 토지를 보시게 되면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5만 5,700원인데요. 여기 보면 감정가는 100만 원밖에 측정을 안 됐어요. 보통은 한 3배 정도 측정하는데요. 토지 감정가가 굉장히 좀 제 생각에는 낮게 측정된 게 의아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만약에 그 도로가 난다면은 약간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조금 낮게 측정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 그대로 금액을 측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에 15m 도로 개설하고요. 여기가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용적률 건폐율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15m 도로 앞이 물려있다고 가정하면요. 예상 평당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곱미터당 300만 원으로 감정가를 330 정도로 감정가를 추정을 해놨기 때문에 3배 정도 가격을 제가 좀 높게 잡겠습니다.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땅은 일부는 도시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4,200만 원 이상은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만약에 9억 5천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도로는 일부 수용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억에 이 물건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 정보를 보시게 되면요.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근생용지로 해가지고 복지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평수가 70평 가까이 돼요.
근데 현 상태로 한 150만 원 정도 받는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0평 정도 되고 여기가 만약에 음식점이든 현재 복지센터 운영이라 하더라도 70평 정도면은 충분히 한 200 정도는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신도시 형성된다면 월세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 만세로 같은 경우에 지금 신도시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이 정도 70평 정도 되면 월세는 한 500만 원 정도 있고요. 대형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1000에서 1500만 원까지도 가능한데요. 뒷토지를 매수했을 때는 월세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3층 건물에는 1층에 두 가구가 있고요. 2층에 두 가구가 있고 3층에 한 가구가 있어서 총 5가구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굉장히 느립니다만은 신도시 형성 공사 주변에 다가구 주택은 월세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1층, 2층 월세를 좀 제가 작게 잡았어요. 좀 수리는 하셔야 됩니다. 60만 원 잡아서 240만 원 정도 받고요. 주인 세대는 880만 원 받았을 때 320만 원. 그리고 복지센터 15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월세가 거의 500만 원 육박합니다. 수리비 저는 한 1억 정도 잡았거든요. 1억 정도 잡으면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렇게 잡았고 나중에 땅값이 상승분 여기 굉장할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물건정보 2를 보게 되면은 여기 가설 비닐하우스 있고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요. 임차인 현황에 보면은 가설 건축물도 월세 100만 원으로 추정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보시면 26.4평 그 다음에 11.4평 그 다음에 32평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100만 원 정도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신도시 건설 현장에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보셨던 그 물건에 수리만 한다면은 500만 원 정도도 받을 수 있고 여기다가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물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거는 빼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기도 하고 무허가 건물이면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빼더라도 한 500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점유 관계를 보시면은 다가구 201호 외에는 공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201호 어느 정도 수리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제가 이제 임차인 현황 보시게 되면은 점유자 현황 보시면 201호만 공실이 있고 대항력 전부 다 없습니다. 오래된 임차인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증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복지센터 월세가 목조 건물에 비해서 현재의 낮은 것을 추정했을 때 복지센터가 지금 13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등기부 현황 보시게 되면은 모두 다 말소하는 권리고요. 그 다음 등기부 토지 보시면 말소하는 권리고 예상 배당표를 보시게 되면은 주거 임차인의 배당으로 인해서 특별한 저항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부동산 표시를 보시게 되면은 본건은 다가구 주택이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그 다음에 근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두 가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세무사로 다시 문의를 하셔야 되고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세가구제부터는 중과세 세율 적용된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본건 양주시 고암동 538-2번 다가구 주택 및 건생 물건은 양주 해천지구 접한 토지로 도로 수용 보상금 한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 다가구 주택 공실 염려 없다. 현재는 단 한 개 공실이고 건생 건물 또한 공실 염려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건물 포함 전체적으로는 230만 원 월세 받고 있지만은 100만 원 이상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제가 봤고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 거주했고 사업 중이므로 명도 부분은 확인해야 되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요. 현 상태로 보더라도 상가 보증금 5,500만 원, 월세 230만 원 추정을 했지만 상승 시에는 최소 30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월세 세팅 시에는 전체적으로 보증금 7, 8천 추정하고 월세 5, 600 정도는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수리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종합평가를 하시면은 10억 제가 9억 5천 정도 제시했거든요. 보증금 최대시 받았을 때는 4억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월세는 300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보였고
그 당시의 대출 상황은 물건 노출 우려로 확인을 못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주목하고 추천한 이유는 단지 보증금 및 월세 수익이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도로 개설 및 신도시 택지 완성 시 최소 평당 1,000만 원. 지금 여기가 324평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이면 32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10억 정도로 제가 낙찰을 받는다고 했지만 평당 1,000만 원 이상의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현재 토지 대비 평당 300만 원도 안 되는 실적이므로 최소 3배 이상 추정한다. 자연 취락 지구이므로 엄청난 장점이라고 제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주는 토지라고 보여줬고요. 528-1과 528 토지는 본 경매 토지가 꼭 필요하지만은 우리 본 토지는 쉽게 말하면 그 토지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꽃노루 표시라고 제가 느껴져서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이 토지를 보면서 많이 느낀 건데 우리 자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분들이 이렇게 뭐 식당이나 이런 걸 하는데 요런 자리 같으면은 저는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업종을 하거나 할 때 물려줘도 되는 토지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